안녕하세요. 행복한 개인주의자로 사는 방법의 저자 김미애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서 혹시나 감기 걸리시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어제 백신 2차 접종하고 왔거든요. 근데 2차 접종은 1차보다는 좀 힘들다고 주변에서들 말씀하셔서 사실 저도 걱정을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뭐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제 저녁 6시에 주사 맞은 팔이에요. 근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2차 접종을 두려워하고 계시다면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모쪼록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럼 씩씩하게 건강하게 대화를 이어가 볼까요? 오늘은 1장 6곡지와 7곡지로 여러분과 대화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곡지는 눈치는 잘 보는데 거절을 못하는 이유, 그리고 1장 7곡지는 주변 사람들을 위한 일이 나를 위한 일일까?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1장 6곡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눈치는 잘 보는데 거절을 못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맥락인 듯 합니다. 눈치를 잘 본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눈치는 분위기 파악이라고 해둘게요. 굳이 뭐 사람들이 눈치 본다 그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해서 분위기 파악을 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분위기 파악은 잘하는데 거절을 못하는 이유, 분위기 파악을 잘한다, 눈치를 잘 본다 하는 것도 사실은 민감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둔감한 사람들은 정말 신경 안 쓰거든요. 눈치 정말 없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그만큼 눈치를 잘 본다, 분위기 파악을 잘한다 라고 하는 내용은 그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잘하고 눈치를 잘 보니까 사실 그래서 거절도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거절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될지 너무 이게 잘 예측이 되니까 그래서 거절을 못하는 거죠.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아이에게 일찍 가겠다라고 약속을 한 날입니다. 근데 사무실에서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기피 대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당장 그 부서장에게 그 혼날 위기에 봉착을 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녁밖에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근데 문득 저한테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눈치를 보아하니 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고생은 정말 많이 할 것 같고 뭐 제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들 뭐 저를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이 제가 거절을 했을 때 얼마나 갑갑할지, 얼마나 정말 스스로 너무 괴로울지 그게 너무 예측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직원이 그 일을 해내지 못했을 때 그 다음날 불어닥칠 폭풍우가 저는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와의 약속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직원의 부탁을 받아주느냐,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러 가느냐, 이 두 가지의 사안을 놓고 저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얼핏 들어도 고민의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도 이 거절 못하는 성격의 저는 이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저울질을 하게 되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실무자들끼리 흔히 나누는 대화인데요. 그냥 모르쇠 하자. 나는 그냥 그걸 몰라. 나 바보야.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모르쇠로 일관하자. 라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냐면, 모른다고 하면 내가 좀 모자라다고 말하면 자존심이 상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내 신상에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자. 나 좀 바보로 보이면 어때? 라고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직원에게도 사실 난 몰라. 도와줄 수 없어.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차마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내가 좀 둔감하면 어떨까? 나 스스로를 둔감한 사람이라고 치부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부탁을 했을 때 내가 거절한 경우에도 그냥 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저 사람이 얼마나 괴로울지 나는 몰라. 라고 스스로를 자꾸자꾸 세뇌를 시키면 덜 피곤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가끔은 어떤 사안에 봉착했을 때 둔감해질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이 변했을 때 피부 트러블이 막 생기는 것도 너무 민감하기 때문이잖아요. 마음의 트러블도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은 피부 트러블이 글쎄요, 이렇게 온실에서 자란 아이들처럼 그렇게 많을까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조금은 둔감한 척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도 본인에게 어떨 때는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아예 얼굴에 철판을 깔고 완전 모르쇠로 나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힘들고 피곤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끔은 둔감한 척 그렇게 행동을 하고 차츰차츰 그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정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정말 조금은 둔감해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1장 7꼭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1장 7꼭지는 주변 사람들을 위하는 일이 나를 위한 일일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까봐,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될까봐 가끔은 제 감정을 숨기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필요하기도 해요. 나 화난다고 주변에 막 성질 부리고 나 좀 기분 안 좋다고 혼자 꽁 해가지고 있고 뭐 이러는 모습은 사실 사회생활에서 바람직한 모양은 아니죠. 그렇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해야 한다고, 제가 정말 싫을 때, 정말 너무 괴로울 때는 표현을 하고, 너무 주변 사람들을 챙기느라고 제 감정을 무시하는, 제 감정에 소홀해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저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2번째 근무했던 공공기관에서 그만둘 때 직원들이 저에게 그 작별 인사를 기재한 롤링페이퍼를 만들어 줬었거든요. 근데 그 롤링페이퍼가 서재를 정리하는 중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읽어봤더니 많은 인사말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밝게 웃어줘서 너무 고마웠다,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했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사실 조금 놀랍기도 했었고 그런 제가 갑자기 막 너무 불쌍해져서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그 2번째 공공기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곳을 그만둘 때, 아니 근무하고 있을 때 저는 사실 여직원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입사 때 굉장히 처절했기 때문에 정말 그 입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고, 그래서 몸이 좀 상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건강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뜻하지 않게 어떤 한 여직원과 트러블이 생기면서 여직원들 전체한테 배척당하는 그 왕따의 경험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고, 제가 그런 큰 어려움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퇴사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기가 꽤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에게 밝게 웃어줘서 고마웠다, 상냥하게 대해줘서 고마웠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뭐 그 인사가 나빴다가 아니라 그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자신이 너무 안타깝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나쁘고 제가 울적하고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감정을 표현하면은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에 있어서 자기 감정을 다 표현하고 기분 나쁜 거, 짜증나는 거, 힘든 거 다 내색하는 거는, 그거는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보챌 때나 하는 행동이라는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든 중이었지만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던 듯 합니다. 그러려고 하니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저 혼자만의 어떤 자조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는 애기 젖준다고 하잖아요. 일부 자기 감정을 너무 많이 표출하는 것도 사실 성숙된 어른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그럴 때는 정말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해요. 혼자 꾹꾹 참고 그거를 쌓아두면 정말 그게 병이 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병,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이 오는 이유가 그 감정 표출을 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공유하고 같이 나눠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요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병이 더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는 다른 사람에게 가감없이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땐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는 되게 강하다라고 생각 드는 면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도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화책에서 봤던 스크루지도 강하지 않잖아요. 되게 강한 척, 센 척 했지만 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해야 할 때는 반드시 도움을 요청을 하도록 해보세요. 남에게 도움을 요청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남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 거절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감되지 않으세요? 남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오는 거는 내가 기꺼이 도와주지만 정작 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결코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꾸자꾸 쌓아둘수록 그 감정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지 하고 계속 갖고 있는 것은 마음의 병을 키우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전문가에게 꼭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즐거운 일, 행복한 일, 하고 싶은 일, 그런 일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를, 그렇게 스스로를 트레이닝하는 그런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장 6곡지와 7곡지까지 전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어느새 1장이 다 끝났네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었기를 작가로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2장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1장이 끝났는데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댓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도 다시 여러분들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장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2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